자, 223조 과세대상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과세대상에서 여러분 과세대상별로 재산세 과세 방법을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오죠. 우리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토지 그리고 상가 등의 건축물과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이랬죠. 토지와 상가 등의 건물, 건축물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런데 우리 지방세, 재산세인 보유세로 넘어오면 이러한 건물과 토지와는 별개로 뭐를 주택을 별개의 물건으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 내리면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유세에서는 분명히 주택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면 분명히 얘와 얘와의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 차이점을 잘 알으셔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 건축물과 토지는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 별개의 물건으로 본다. 별개의 물건으로 보는 거죠. 우리 등기부도 여러분 뭐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개로 나눠지는 거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거겠지만 부동산 학교에서 잘 배우셨죠. 이 토지와 건물은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근데 분명히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고 있을 때 얘와 얘와의 뭐가 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봅시다. 토지와 건물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구분하는 거죠? 내가 구분했냐? 니들이 구분했지? 구분할 때는 여러분 항상 놓치면 안 돼요. 공부를 하실 때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요. 구분할 때는 구분하는 애들 간에 분명히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자꾸 느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구분할 때는 구분 애들 간에 분명히 얘가 뭔가 차이점이 있고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공통점이 있다.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을 묶을 때는 그들 간에 공통점이 있다. 묶을 때는 뭐야? 부동산. 글자 그대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런데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면 이때 얘와 얘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가격의 차이. 또 분리해서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죠. 물리적 특성과 무슨 특성이 있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나 아직? 부동산이 물리적 특성과 무슨 특성이 있어? 경제적 특성이라고 그러나? 제가 잘못했어요.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고종성, 부동성, 다른 말로. 그런데 그들 간의 요 차이점 중에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둘 다 부동성이지만 건물은 토지는 우리 물리적 특성 중에서 뭐를 가정하죠, 여러분? 부증성. 또, 응? 그렇죠. 영속성 있죠. 영속성. 얘는 토지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물리적 멸실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얘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물리적 멸실 대상이지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은 뭐가 있어요? 내용연수가 있잖아. 정제적으로 정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 학교에서 감가상각 배울 때 토지는 전형적인 비상각 자산인데 반해서 건물은 가장 전형적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데 얘는 감가상각 대상인데 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이유는 토지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물리적 멸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얘는 물리적 멸실 대상이다. 그러니까 건물은 등기부에는 무슨 등기도 있어? 멸실 등기도 있죠. 그리고 다시 건물 다시 지으면 무슨 등기 들어가는 거? 보존 등기 들어가죠. 근데 토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영속성을 가정하잖아. 맞나요? 맞아요. 이게 기본인데 여기서 주택을 별도로 뭐 했다? 끄집어냈다. 세법에서는.
어디에서는? 보유세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결론 냅시다. 이때 우리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여러분 이 건물은요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분 재산세로 때립니다. 그리고 이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구분해서 이 토지는 뭐로 과세한다?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근데 주택은요, 여러분, 얘들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럼 지금 위에 그림과 여기 그림과의 뭔가 차이점이 지금 보이십니까? 얘와의 재산세에서 차이점이 보여야 되는데 일반적인 부동산은 뭐와?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구분하여 과세한다는 얘기야. 구분하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유세 가장 기본. 그런데 주택을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과세합니다. 이게 바로 재산세에서 주택을 구분한 이유입니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구분되지 않고 뭐예요? 통합하여 물건을 몇 개로 봐서 하나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옵니까?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주택이 아니라 보면 상가면 건물과 토지를 봐요. 구분해. 그래서 여기는 재산세가 몇 개 나와요? 2개로 구분돼요. 이게 여러분 차이점이에요. 요거 그림 꼭 좀 그려주세요. 나중에 기본세 나오면 기본세는 제가 이 그림을 꼭 그려놓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꼭 좀 그려놓으시고요. 물론 나중에 기본서에 다시 그려져 있지만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일 때는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구분하여 물건을 몇 개로 봐라 결론. 2개로 봐서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는? 토지는 건물과 뭐하여? 구분하여 뭘로 때려라?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면? 주택이면 이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한 게 아니라 여기는 뭐다가 여러분? 통합하여 물건을 몇 개로 봐서 하나로 봐서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 하나. 이게 가장 재산세에서 우리 부동산에서 주택을 구분한 이유입니다. 꼭 그러셔.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합시다. 아니, 얘들은 왜 구분했는데 얘들은 왜 구분 안 하고 통합하여 과세하냐? 세법 왜 니네는 그러냐? 이거는 여러분 세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세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가 표준액을 설명드릴 때에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뭐로 하느냐, 건물의 시가 표준액은 뭐로 하느냐,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뭐로 하느냐를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중에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잠깐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시가표준액은 뭐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지방세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시가표준액은 납세 의무자가 실제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평가액이라고 그랬어. 평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다? 아니다. 이때에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뭘 합니까? 그랬어요. 토지 시가표준액은 뭘 한다 그랬죠? 개별 공시지가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학계론에서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배우실 때 배우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됩니다. 그래서 매년 며칠자 기준이죠? 공시되는 가액은 다 1월 1일자 기준가액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매년 1월 1일자 기준가액입니다. 이때 토지는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죠.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때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랬죠. 공시지가까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모든 개별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장 군수가 공시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나온다? 개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 말고도 주택은 가액이 공시가 되는데 그것이 단독주택이면 무슨 가격이 나오는 거고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고 아파트면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일 때는 공시되는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아직 오늘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가 되고 있는 것은 뭐와? 토지와 뭐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 되고 있고 상가 등의 건물에서는 아직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한 시가 변액은 누가? 시장 군수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합니다 그랬어요. 이때 지방세법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산정하는 방법은 법에 명시가 있는데 그 건물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조정지수인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와 이치수를 곱하고 여기에서 경관연수별 잔존가치를 곱하고 여기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면적을 곱한 다음에 다시 여기 해당 건물에 대한 가감산율을 곱해서 곱하다가 끝난다 그랬어. 여러분한테는 외울 필요 없다? 없다 그랬어. 다만 결론 얘는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산정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축물일 때는 누가?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인데 주택은 그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 가격 그리고 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이 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강조한 게 있었어요. 이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공시를 할 때 이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의 건물은 물론 다시 한번 적습니다. 제가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액이라고 하세요? 일괄고시가액입니다. 그래서 일괄고시가액이다.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예요. 제가. 주택에 대해서 공시를 할 때는 주택 건물 따로 주택 부속 토지 따로 구분해서 공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하여? 일괄하여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괄하여 전체가액이나 일괄 고시가격이 어려우면 그냥 여러분 주택 건물과 토지 전체가격으로 나온다 이렇게라도 기억하라. 이거 적혀 있나요? 노트 필기 돼 있을까 분명히. 문제는 어디다 적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찾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저것도 같기도 한데. 이제 앞으로 느끼게 돼요, 여러분. 공부하다 뭘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 분명히 어디서 봤어. 어디다 적긴 적었어. 근데 찾으려면 못 찾아. 희한하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좋아. 이거 하나 돼.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격이다고 여러분? 일괄 고시가액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시를 할 때에 이 가액 자체가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일부러 구분한 게 아니라 이 공시를 할 때 이걸 구분해서 공시를 안 하고 통합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얼마로 공시됐다고요? 5억 원. 그럼 이때 이 공시된 가액 5억 원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거다고? 토지까지 포함된다고.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하나만 나온다고 가액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때리려니까 주택은 이게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더라냐.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뭐하여? 통합하여 별도로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를 때리는데 역시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그러나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일 때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나눠진다.
이게 차이점 여러분. 자, 포토 타임 드립니다. 찍으라고 사진. 이상하네. 아직은 우리는 전통식 방식을 취하고 있죠. 이 공무원 친구 이 금융 강의를 할 때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젊은 친구들은 잘 안 씁니다.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어느 정도 썼다라고 하면 살짝 뒷가끈해 갖고 찍어버리죠. 찍어 저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카메라 이렇게 여러분 맨날 보잖아 이거. 그거 볼 때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오늘 배웠던 거 탁탁탁 찍었던 거 버스 전철에서 보는 거야. 포토타임 드려도 안 찍어. 우리나라 사람 사진 찍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잖아. 막 아무리 칙칙칙 막 버스 안에 잊어가 이게. 왜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근데 이런 거 찍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저는 찍으라고 그래요. 굳이 뭐 쓰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진짜. 포토타임 드릴 때는 안 찍고. 저는 찍지 마세요. 저를 찍으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초상권 침해.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정략. 이 그림은 보유세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유세에서. 일반적인 부동산인 상가 등의 건물과 토지일 때는 뭐하여? 구분하여. 정리합시다. 건물은 뭘로 때리고? 건물분 재산세. 그 밑에 토지는 건물과 뭐하여? 구분하여 뭘로 때린다? 토지분 재산세로 때린다. 근데 이게 뭐면 주거용이면 이때는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뭘로 때리는데 주택분 재산세를.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 부동산일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가 몇 개 나오는데 하나가 나오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다 보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만 나온다? 하나. 그럼 얘는 왜 하나만 나오냐? 왜 하나만 나오냐? 그 이유는 이 주택과 건물에 대해서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구분해서 공시를 하지 않고 뭐하여? 일괄하여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액 자체가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근데 재산세는 얘를 기준해서 가져야 하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만 나온다? 하나만 나온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요. 이제 약간 성격 급하신 분은 이제 이런 생각하십니다. 저 새끼 진짜 재산세 안 낸다 그러더니 진짜 안 내는 게 맞구만. 무식한 놈. 주택분 재산세 이 사람아 2번 내네. 맞나요? 주택분 재산세 2번 냅니다. 맞아요. 자, 그럼 보죠. 이때 이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라면 여러분이 세부담이 커지니까 물건을 구분하는 것처럼 재산세에서 건물분 재산세의 납기와 토지분 재산세 납부 기한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얘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고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십시오. 이렇게 구분해서 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재산세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납부 기한이죠. 납부 기한.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건물분 재산세 내는 거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뭐 낸다? 토지분 재산세 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역시 외워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적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토지분은 몇 월 달에 내고요. 9월 달에 내고요. 건물분은 몇 월 달에 내요. 7월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하반월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반월, 상반월 아시죠?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하반월. 그럼 여기 다 보니까 상반월이 하반월이에요. 하반월. 그럼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면 되네.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공부 때. 토, 구, 건, 칠, 하반월. 게임 끝이죠. 뭐. 이거 1년 내내 이거 공부해. 1년 내내. 그도 시험 가서 보러 가면은 또 틀려.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난다. 이사장 이상하게 문제 풀 때는 기억 안 나다 꼭 답안지 제출하면 어머 어떻게 외우자고 여러분? 토구 건칠 하반을 게임 끝이죠 뭐. 토구 건칠 하반을.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주택분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내야 되죠. 재산세 자체가 하나만 나오니까. 얘는 토지와 건물분이 나눠지니까 따로 냈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얘는 한 번에 다 내야 되잖아. 그럼 주택분 소유자가 오히려 불리해지죠. 부담이 더 커지죠. 얘들은 몇 번에 내는 걸? 두 번에 낼 걸 얘는 한 번에 다 내야 되잖아. 그래서 과세 형평상 그래 너도 몇 번에 걸쳐서 내라. 두 번에 걸쳐서 내라. 근데 이 세액 자체가 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요거를 2분의 1씩 후려쳐 갖고 반반씩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반은 뭘로 보고? 건물분. 반은 토지분으로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주택분 재산세 얼마는 반은 언제 내고 건물분과 똑같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고 나머지 반은 언제 내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날에 내자. 그러면 너도 주택 건물과 주택 토지로 나누어서 내는 거와 똑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냐.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결론 주택분 재산세도 몇 번이에요? 두 번. 그래서 한 번은 뭐? 건물분, 한 번은 토지분. 다만 이게 구분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계산의 편의상 얼마로 후려친 거예요, 여러분? 2분의 1로 후려친 거란 얘기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해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외우라는 건 따로 외우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왜 그런가를 저는 설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자꾸 이해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이해 안 하고 무조건 외우려니까 나중에 시험에서 외운 대로 안 나오면 틀려버린단 말이야. 결론 냅시다. 주택분 재산세도 하나 나오지만 납부를 할 때는 몇 번에 걸쳐서 낸다? 두 번으로 걸쳐서 낸다. 정리되셨죠? 네. 이게 재산세에서 여러분 주택 건물과 토지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대의 재산세 차이점이 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꼭 좀 1년 내내 우리는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223조 부동 과세 대상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재산세 과세 대상은 크게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할 때 이때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뭐냐, 건축물이 뭐냐, 주택이 뭐냐라는 것이 거기 우리 223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근데 하나같이 얘들은 다 무슨 과세 대상이었냐?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애들입니다. 그쵸?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다가 보유하면 뭘 때리는가? 재산세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24쪽 토지 구분 별표 3개 빡빡빡 나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나온다. 역시 25회 때도 나왔어요. 근데 얘는요 쉽게 내느냐 어렵게 내느냐에 따라서 어렵게 내면 우리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난이도 조절이 가장 심한 부분입니다. 나오는 건 알아. 나오는 건 아는데 내가 공부한 정도 내에서 내면 우리가 맞추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지 못한 범위에서 벗어나서 내면 했어도 틀리는 부분이죠. 올해는 25회 때는 우리가 공부한 범위를 오버해서 나왔습니다. 오버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쉽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 책에는 거기 딱 상단 부분만 이렇게 나왔지만요. 이게 실제 기본서 보시면은요. 무려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 짱 박혀 있는 데에서 물어봤어. 왜 이걸 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 출제원이. 이게 왜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되는 거냐 이런 규정을 내야 되느냐라고 생각 들 정도로 저 구석에 있는 내용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왜 냈을까요? 네, 틀리게 하려고. 못 맞히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매해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틀리게 하려고 내는 문제가. 근데 그게 많아요. 두세 문제에 얘기야, 여러분. 그럼 이건 버리자는 얘기야. 출제니 맘먹고 못 맞히게 하려고 낸 문제는 버리자는 얘기야. 그 대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13개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하자는 얘기야. 꼭 16개 다 맞춰야 되겠다. 그런 분 있으면 살짝 표시해 보세요. 난 16개 다 맞아야 되겠다. 그런 분 있으면 살짝 표시해 보세요. 그분은 저한테 특수과외 받아야 돼. 아주 죽여버리면 돼.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다 돌려. 자, 그래서 여러분 토지금은 시뻘겋게 표시해놨나요? 표시해놓으세요. 일단 표시는 해둬야 돼. 토지의 구분 갑시다. 여러분의 시험에도 역시 저는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별표 3개, 뭐 5개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토지는 뭘로 과세한다 그랬죠?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를 했더니요,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를 과세할 때 그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차등하여 과세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뭐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는 다른 나라와 비해서 국토가 넓은 나라예요, 좁은 나라예요? 좁은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저 닮았어요. 그래서 국토의 면적에 적합한 체형이죠, 제가. 좁은 나라야. 근데 그 좁은 나라도 다시 뭐와 뭐로 나눠서 남과 북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인병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지는 국토가 매우 좁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셨네요. 체유효 이용의 개념. 체유효 이용의 원칙 배우셨나요? 네? 워낙 토지가 좁다 보니까 이 토지의 이용 정도를 이용을 할 때에 아주 체유효, 그렇게 사용하래.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그래서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그 이용 정도를 구분해서 무슨 과세가 이루어지냐? 차등 과세가 이루어진다. 토지를 구분한 이유는 결론 이겁니다. 뭐 하겠다? 차등 과세겠다. 토지를 구분한 이유는 이거야. 차등 과세겠다. 세법은 과세 대상을 구분할 때 크게 3가지로 구분해요. 일반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대 대상인 거 하나, 나머지 규제 대상인 거. 그래서 그게 항상 세법은 과세 대상을 3가지로, 일반적인 거, 그리고 일반적인 것보다 세부담을 뭐 해줄 거? 낮춰줘야 되는 우대 대상과, 일반적인 것보다 세부담을 무겁게 해야 되는 중과세 대상, 이렇게 3가지 규제 대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차등 과세를 할 때 토지는 3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분리 과세 대상 토지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그리고 종합 합산 과세 토지.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여러분? 3가지. 분리, 별도, 종합.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왜 나온다? 그래서 결론, 토지를 구분할 때는 분리와 별도와 종합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별도와 종합은 공통점이 뭐라고 되세요? 합산과세. 그럼 합산은 누구별로 합산하라는 얘기야? 누구별로 합산하라? 소유자별. 그리고 제가 합산과세하면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항상 어떤 세율이 됐어요, 여러분? 누진세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얘들은 특징의 별도와 종합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에 자꾸 충실하게 기본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게 이런 거 자꾸 기본을 충실하게 공부하시면요. 이런 게 자꾸 매치가 돼. 그러면 출전이 틀리라고 내 문제도 맞춰. 왜? 결론은 세법은 결론은 이 기본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찍어서 맞출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별도와 종합은 합산해서 누구별로 합산하라고요? 소유자별. 근데 제가 그랬죠. 재산세는 누가 부과합니다 그랬어요. 과세권 적용이 누구 그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합산을 하더라도 합산 단위 지역이 어디 안에 있는 것만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토지를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합산 단위 지역이 어디다? 합산 단위 지역이 어디다고요? 시, 군, 구단 얘기야. 그럼 왜 합산 단위 지역이 시, 군, 구냐?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왜 전국이 아니라 시, 군, 구야? 재산세는 누가 부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니까 과세를 하더라도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하는 거죠. 노원구 구청장은 어디 것만? 노원구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해요. 그러니까 과세라도 노원구 것만 과세를 하니까 합산을 하더라도 어디 단위다? 시, 군, 구야.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점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고 그랬어요? 지방세라고 했어요? 국세입니다. 국세는 지역, 지방 단위다, 전국 단위다. 전국 단위죠, 전국.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하지만 얘는 합산 과세 단위 지역이 전국, 국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재산세는 합산하도 어디 다닙니까? 시, 군, 구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여러분이 자꾸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 출제는 이러한 차이점에서 시험을 내니까. 그러면 결론,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하라? 재산세를 과세할 때 분리, 별도, 종합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 내면요. 별도는 어떤 토지냐 하면요. 별도는 어떤 토지냐 하면은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사업용 토지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토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가 부속 토지가 되는 거죠. 상가는 상업용 건물 아니야.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밑에는 상가 부속 토지는 무슨 용 토지고 사업용 토지가 되고 그러니까 뭘로 구분하겠구나? 별도로 구분하겠구나. 그러면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를 말하느냐? 그 얘기 여러분. 얘는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이게 차이점이네요, 여러분.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차이점을. 저는 그걸 죽으라고 강조합니다. 별도는 무슨 토지요? 사업용 토지입니다. 종합상가세 토지는 무슨 토지야? 비사업용. 사업용이니까 사업용이 아닌 건 비사업용이죠, 뭐.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별도는 사업용 토지, 종합상가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어떻게 한다? 별사종비. 어떻게 한다고요? 별사종비. 성령님, 하워도 배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식구들 모여서 저녁 드실 때 별사종비 딱 아저씨한테 한번 해봐. 그럼 아저씨가 밥 먹어. 왜 그러나? 왜 그러나? 그러면 시끄럽나? 딱 하면서 별사종비. 오늘 아빠한테 가서 써먹어. 아빠 별사종비 딱 그러면 왜 그러니 너? 오늘 불금해요. 외우셔야 돼요. 못 외우면 어떻게 한다? 적어가라. 자, 같이 합시다. 나만 이상하면 안 되잖아. 시작. 별사종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외우죠. 1년 내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강의가 목적이 계속 반복입니다. 외워야 될 거는 반드시 계속 반복시켜서 나중에 쇠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꿈속에서 제가 나타나. 제가 나니까 별사가 종비 성 네가 뭐라 보이 그러면 막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나타난 분은 시험에 합격하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시험에 임박할 때 집에 제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 불안해야 돼. 그래서 나온 말이 뭐 내 꿈꿔 그런 거야.
자,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마무리할게요. 별도는 무슨 토지? 사업용 토지. 종합은 무슨 토지? 비사업용 토지야.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세법은 별도와 종합을 똑같이 본다, 달리 본다. 달리 봐. 여러분 과세관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놈을 세법은 나쁜 놈으로 보는가? 세법은 둘 중에 어떤 놈을 더 나쁜 놈으로 본다? 얘는 무슨 토지고 얘는 무슨 토지야? 아, 그러면 규제로 하려면 이 둘 중에 어떤 놈을 규제해야 되는가? 얘를 잡아야지. 얘는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야.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서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투기 목적 등을 갖고 있는 토지를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우대 대상, 규제 대상. 규제! 그러면 여러분, 얘는 사업을 영위할 때 불가피하게 갖고 있죠. 그럼 느껴. 둘 중에 어떤 놈이 세율이 더 높겠다? 어디가 더 세율이 높겠다? 종합이야. 이거야, 이거 차이점. 세율을 똑같이 별도와 종합은 합산과세에서 무슨 세율을 때리는데? 누진세를 때리는데 구분한 이유는 얘들 간에 세율의 차이가 있겠다, 없겠다? 있어. 구분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야, 세율이. 그럼 어디가 더 높다? 종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얘가 더 높아요? 얘는 비사업용 토지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자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토지를 구분할 때 이렇게 왜 그런가 설명해 주는 사람 없어요. 몰라요. 그 사람도 몰라. 그냥 그런 거 하고 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왜 별도보다 종합이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바로 둘의 뭐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잡으세요. 그래서 결론,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세율 여러 외우려고 하지 마.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세율은 어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실제 시험에서도 세율의 크기를 구분해 보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디가 세율이 더 높은 거냐? 실제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도별로 나가면서 여러분 진도별로 공부를 하시면서도 공부한 내용을 복습할 때는 일단 뭐 갖고 복습하라?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자꾸 보셔야 돼요. 저희도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분석자를 뭐예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구나. 요 정도까지 뭐라. 그걸 분석해서 강의가 해주는 거야. 여러분도 똑같아요.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무조건 다 외우려고 그러면 다 그게 외워지냐고. 아,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지. 여러분 결국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아는 방법은 일단 뭐다? 기출문제라는 얘기야. 이해하시죠? 기출문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주의사항. 기출문제 다까 해설을 열심히 외우신 분이 있어. 아니, 그거 외울 필요 없어. 절대 그 문제는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출문제는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답을. 다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그걸 느끼라는 얘기야, 여러분. 아,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 사고 그거 답하고 해설을 열심히 외웁니다. 열심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 이거 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면 다 안 돼. 다 푼대. 답이 다 100점이 돼. 100점의 이유는 뭐야? 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시험에서 실전에서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왜 그래? 그대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는 범위와 유형과 난이도를 보는 걸 참고하는 거지 나와 있는 거의 다까에서를 보지 말아요. 어떻게 장난치는가? 아, 출제 이런 걸 갖고 장난치는구나. 이런 것만 느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 남은 거 봐. 분리. 근데 얘는 여러분 뭐라고 써있어? 분리. 뭔가 어디서 끄집어낸 거죠. 어디서 끄집어낸 거야? 여기서. 무슨 대상에서? 합산과세토지에서 얘는 뭐예요? 분리해서. 그래서 분리과세토지야. 어디서 분리한 거야? 합산과세토지에서 분리한 거예요. 그러면 또 얘는 얘와 차이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느껴야 돼. 구분했으니까 차이점이 있죠. 어떠한 차이점이냐? 얘는 토지별로 개별과세야. 토지별로 개별과세야. 여기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는 별도와 종합은 뭐였어요? 합산. 근데 여기는 뭐예요? 차이점 보여요?
네, 차이점 보이셔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외우려고 하면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개별 과세니까 무슨 세율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누진세율이 나와야 돼요? 아니, 비례세율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런 걸 차이점을 못 느끼면은 문제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출제는 이걸 갖고 장난치는데. 이런 걸 갖고 장난치는데. 자, 마무리할게요. 별도와 종합은 어디 단위를 다녀서? 시, 군구 단위에서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뭐예요? 합산해서 무슨 세율을 때리는데? 누지세율을 때리는데 종합은 무슨 토지고? 비사업용 토지고 별도는 무슨 토지다 보니까? 사업용 토지다 보니까 둘 다 누지세율이지만 세부담은 어디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종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됐죠? 그런데 이거와 왜 뭐? 분림. 과세는 토지는 어디서 분리하여? 합산 과세는 토지에서 뭐하여? 분리하여. 너 나와! 그래서 얘들은 토지별로 뭐하여? 개별 과세하면서 무슨 세를 정한다? 비례세를. 근데 그 물건에 따라서 비례세를 달라진다? 그럼 여기에 무슨 말이 붙는가? 차등 비례세율. 물건마다 요 비례세를 달라다닌다? 차등 비례세율. 근데 여러분, 분리과세 토지는 좋은 놈일까? 나쁜 놈일까? 얘는 얘는 어떤 토지일까? 제가 여기서 별도는 무슨 토지고, 얘는, 얘도 뭔가 구분이 있겠지. 얘는 어떤 속성을 가진 토지일까? 느껴야지. 느껴봐. 예! 요 놈은 좋은 놈과 나쁜 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놈일 때는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그래서 여기는 뭐야? 저율. 근데 이게 무슨 놈이면 얘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러면 뭘로 가는가? 고율. 얘들보다 더 좋거나 얘들보다 더 나쁜 놈이라니까. 그래서 얘는 분리과세 토지는 저율과 고율로 놔둡니다. 그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분리과세 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분리과세 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부담을 가볍게 과세하기 위한 토지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나오면. 틀렸어. 왜 틀렸냐? 뭐 할 수도 있고 모두 있다. 네, 고율.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실제 나왔어, 기출문제도. 일방으로 몰아봐서는 안 돼. 좋은 놈은 무슨 과세? 얘들보다 얘는 어떡하고? 좋은 놈은 낮은 세율. 나쁜 놈은 얘들보다 어떻게? 무겁게. 그래서 저율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000분의 7, 1000분의 2, 그리고 고율은 1000분의 40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니요, 1000분의 0.07, 1000분의 1000분의 2, 1000분의 7, 1000분의 0.7이었죠. 자, 1000분의 0.7은 몇 프로가 되는 거고? 0.07%. 요거는 0.2%. 요거는 4%.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 지방세는 여러분 이렇게 천분율로 표시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 백분율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돼요. 0.07%짜리, 0.2%, 4%짜리. 이건 외우셔야 돼요. 0.07%짜리, 0.2%짜리, 4%짜리. 여러분 거기 225조 옆에 잠깐 봐요. 225조. 자, 거기 보시면 토지 세율이 나와 있죠. 종합과 별도는 무슨 세율? 누지 세율이죠. 근데 잘 봐요.
종합은 0.2%부터 최고 몇 프로까지야? 0.5. 0.2%부터 0.5. 별도는 0.2%까지, 0.2%부터 몇 프로까지? 0.4%까지죠. 그러면 여러분, 별도는 제일 높은 게 몇 프로고? 0.4. 얘는 0.2%부터 0.5. 어디가 더 높아? 네, 그런데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아니, 과세 표준 구간 자체가 달라요. 적용되는 세율 자체 구간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결론 잘 모르면 그냥 종합이 더 세율이 높다. 근데 보세요. 분리는 얘들보다 뭐하거나 낮거나 얘들보다 노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서는 첫 번째, 그러면 어떤 놈이 0.07%로 과세하는 거고 어떤 것이 0.2% 과세하는 거고 어떤 게 4%짜리가 되고 어떤 것이 별도고 어떤 것이 종합이냐 이거 구분해봐라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어떤 게 007로 과세가 되는 거고 어떤 게 0.2% 과세하는 거고 어떤 게 4% 과세하는 거고 어떤 게 별도 합산 과세하고 어떤 게 종합상 과세하는 거냐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야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224쪽에 쭉 나와 있죠. 분리, 별도, 종합, 구분 대상 나와 있죠. 그거 있는 건 이거는 최저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통째로. 거기 토지 구분 그게 가장 기본 통째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버리지 뭐 나오면.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나올 가능성을 우리는 알고 있겠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출전이 25회 때처럼 못 맞추게 하려고 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잡아드려요. 그럼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몇 프로짜리와 0.07%짜리와 0.2%의 뭐와 저율과 제일 높은 4%의 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은 4%입니다. 최고 세율입니다. 보유세 최고 세율입니다. 몇 프로짜리? 4%. 얘 봐 여기 0.07, 0.2, 0.2부터 0.4, 0.2부터 0.5, 1%도 안 되잖아. 근데 얘는 몇 프로 무려? 4%야 4%. 매년. 낮은가 무거운가? 무거운가. 그래서 얘들은 어떤 놈 토지겠다? 어떤 토지야 어떤 토지? 사치성 토지입니다. 사치성. 그래서 몇 프로? 4%.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상시켜요. 4% 가자는 것은 어떤 토지다? 사치성 토지. 사치성 우리 재산 우리 외워서 취득세에서 살짝 봤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외자고 그랬죠 여러분? 별꼴 오손주. 자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이거 반복시킨다니까. 고사장 가서 딱 시험 문제 보는 순간 어머 별꼴 오손주 나왔네. 딱 눈에 띄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토지? 사치성 토지. 그러면 사치성 토지는 별꼴 오손주. 이때 별장 여기서 보자. 이거는 설명 안 되는데. 자 여기 잠깐 시간이 됐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여러분 일반 주택은 물론이지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는 일반 주택은 물론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이었던 고급 주택과 별장도 포함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초 단계에서 설명드리기 조금 그런데 일단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일반 주택은 물론 뭘로 때린다? 고급 주택과 별장도 포함하여 때린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토지는 뭐를 말하냐?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4%로 과세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래서 여러분은 꺼러!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뭐? 꺼러. 그러면 여러분 별꼴 오선주에서 뭐만 나왔다고 여기? 꼬로. 그러면 별장과 고급주택은 왜 빠졌어?
저기 올라가서 주택분 재산세를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없죠 지금? 고급 선박 없죠. 지금 우리의 선박이야 토지야. 그러니까 선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 꼬로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꼬로야 꼬로.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